나는 어느 편도 안 들어. 팩트만 볼 거야. 그런데 그들의 팩트가 사실은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꿀벌 한 군집을 보면은 여왕벌은 단 한 마리가 있죠. 일벌은 수만 마리가 존재하고요. 여왕벌은 일 안 하는 거 아시죠? 꿀도 안 만들고 집도 안 짓고 누가 공격해와도 싸우지 않잖아요. 여왕벌은 그냥 알만 낳죠. 하루에 2,000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일벌은 어때요? 일하느냐 바쁘죠? 꿀 만들고 집 짓고 누가 공격해 오면 싸우고요. 그러면서 여왕벌도 섬기죠. 먹여주고요. 배설물 치워주고요. 24시간 호의도 해주고요. 하지만 여왕벌이 죽으면 이 벌집 군단은 무너지게 되죠. 수만 마리 일벌들이 새로 여왕벌을 만들지 못하면 바로 벌집 군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일은 일벌들이 다 하고 일벌들이 훨씬 많은데 여왕벌 한 마리의 존재로 벌집 군단이 존폐가 좌우된다는 것이요. 자연이 섭리인 거죠. 여왕벌과 일벌이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네 인간 세상도 이런 꿀벌들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학부모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여왕벌 엄마가 존재하게 되고 시녀벌 엄마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있죠. 실력은 그닥 뛰어나지 않은데 항상 누군가들이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이죠. 인플루언서 한 명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증거가 명백해도 팬들은 끝까지 방어하죠. 법적 판결 받은 유명인도 마찬가지죠. 판결문 다 공개됐는데요. 팬들은 억울하다, 무명이다 이러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죠. 이들이 정말 증거를 못 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증거 다 봤어요. 증거를 보고도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명백하게 자신을 착취하는 상대인데 그럴 리 없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쭙죠. 왜 그리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거죠. 혹은 모르기에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왜 시녀 벌들이 여왕벌을 끝까지 감싸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학부모 단톡방이 만들어지죠. 요새는 유치원부터 만들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티콘 몇 개. 모두가 다 평등하죠. 2주에서 한 달쯤 지나면 한 엄마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는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학원이 좋은지, 선생님 평판은 어떠한지, 중학교 진학률은 어떤지 자신이 아는 정보를 단톡방에 올리죠. 제가 알아본 건데요. 이러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땡땡이 어머니. 역시 땡땡이 엄마는 다르시네요. 혹시 저도 그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인 DM도 쏟아지게 되죠. 한 학기 지나면 벌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땡땡이 엄마, 즉 여왕벌 엄마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죠. 핵심 그룹이 한 5명 정도 형성되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곽 그룹으로 빠지게 됩니다. 외곽 엄마들은 핵심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여왕벌 엄마 생일에 선물을 보내고 그 엄마가 하는 농담에 가장 크게 웃고 그 엄마가 말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죠. 여왕벌은 그러면은 도대체 뭘 줄까요? 일단 정보를 주죠. 때로는 인맥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편이라는 소속감을 주게 됩니다. 핵심 그룹 엄마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죠. 우리는 다르다, 이런 특별함. 학교 행사 때 서로 옆에 앉아 있고요. 다른 엄마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죠. 그 대가로 핵심 그룹은 여왕벌을 떠받드는 거죠. 또 누가 여왕벌 건드리면 집단으로 막아주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엄마가 여왕벌을 비판했어요. 이러면 단톡방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핵심 그룹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건 오해예요. 그분은 그럴 뿐 아니세요. 혹시 시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 엄마는 며칠 후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죠. 아무도 안 말렸고요. 바로 여왕벌과 시녀벌의 구도가 완성이 된 거죠. 사실 이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고 성인이 됐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이 눈치 싸움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벌집 군단은 견고해지죠. 더 극단적인 벌집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들이죠. 이거는 디지털 세계 벌집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무청과 천연 화장품을 홍보했거든요. 판매도 했고요.
피부에 자극이 없고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다고요. 팔로워들은 당연히 믿었죠. 그 인플루언서가 쓰는 거라면 안심이야 이러면서요. 근데 한 소비자가 성분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무첨가라고 적혀 있는데 성분표 7번째 줄에 파라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9번째 줄에는 합성 향료가 들어있었고요.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렸죠. 이게 천연인가요? 이런 질문과 함께요. 파문이 일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분을 꼼꼼히 확인했고 인플루언서의 거짓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인플루언서가 화장품 홍보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뒷광고를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요구가 쏟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그 인플루언서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는 몰랐을 거예요. 회사가 속인 거예요. 증거가 조작된 거예요. 증거를 올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도 합니다. 시계 안에 안 튀세요? 우리 언니한테 사과하세요. 고발자 SNS에 악플 수백 개가 달리고요. 일부는 그 고발자의 과거 게시물을 뒤져갖고 흠집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고요. 며칠 후에 인플루언서가 짧은 사과문을 올렸죠.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팬들이 댓글을 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해요. 팬들과 인플루언서는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팬들은 인플루언서를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잘못을요, 마치 내 친언니의 잘못인 것처럼 또 방어도 하고요. 그 사람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분노하고요. 뭐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한 유명인, 연예인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공개가 되었고요. 뭐 증거도 명확했고요. 그런데도 팬들은 쉴드를 치죠. 억울하다, 누명이다, 음모다 이러면서요. 탄원서 쓰고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그 사람의 악플 다는 사람한테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뭐 그러고 있죠. 뭐 증거를 못 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증거를 보고도 안 믿고 싶은 거죠. 모두 뭐 똑같은 패턴이죠.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가 있어도 시녀벌들은 여왕벌을 감싸죠. 지금까지는 무엇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왜를 살펴볼 겁니다. 시녀벌들이 여왕벌을 감싸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투자입니다. 시녀들은 여왕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시간 썼지요, 돈 썼지요, 감정 썼지요. 다른 관계들 포기하면서까지요. 인플루언서 팬들은요, 매일 그 사람의 영상 보고 굿즈 사고 댓글 달고 응원하는데 몇 년을 쏟아부었거든요. 학부모 모임의 시녀는요, 여왕벌 엄마의 심기를 살피고 그 사람을 심부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여왕벌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모든 투자가 무의미해지죠.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 벌들은요, 여왕벌이 잘못해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죠. 증거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죠. 이거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뭐 단순히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깝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붕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시녀들은 여왕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여왕벌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느껴져요. 여왕벌의 화려함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왕벌의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거 역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동일시를 좀 넘어섭니다. 자아의 외주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주화는 원래 기업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을 외부에 맡기는 것을 말하죠. 자아의 외주화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살기 어려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사면은 나도 성공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애하면 나도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내 삶은 비어있는데 그 사람의 삶으로 내 삶의 공백을 채우는 거죠. 여기에 덫이 있습니다. 외주를 주게 되면 내부 역량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기업이 모든 걸 외주화하게 되면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외주화하게 되면 내 삶을 사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왕벌이 무너지면 내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집단 체면입니다. 벌집 안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바깥 세계 상식이 안 통하게 돼요. 우리만 안다. 우리가 옳다. 외부인은 이해 못한다. 외부에서 하는 비판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팬덤 안에서 시녀들은 또한 서로를 감시합니다. 너 우리 언니
편 맞는 거지? 이러면서요. 언니를 의심하는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팬과 안티를 구분하고요. 팬 중에서도 약간의 미신적인 기미를 보이는 사람을 배척하게 되죠. 이러한 집단 체면 속에 살다 보면은 벌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면 혼자가 되는 거죠. 수년간 쌓아온 나의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죠. 벌집 밖은 그래서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녀들의 행태에서 교묘한 변형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시녀들은 본인이 하는 방어조차 부인하는 거죠. 저번 달에 스레드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요새 스레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메가 스레더가 학폭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피해자 증언이 나왔고요. 그 메가 스레더 팔로워들은 끝까지 감쌌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편들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편드는 사람들은 본인이 편파적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교묘한 그 변형 버전의 시녀들이 있어요. 나는 중립기어 박았어. 이런 말을 쓰면서 교묘하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 학폭 가해자로 의심되는 메가스레더는 계정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그때 많은 수의 그 메가스레더의 팔로워들이 보인 태도였어요. 나는 중립이야. 계속 이 사태를 지켜볼래. 이리 말하면서요. 교묘하게 그 메가스레더를 옹호했던 거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은 없잖아. 너무 마녀 사냥하면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말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닌 거죠. 학폭 가해 메가스레더를 명백히 옹호하는 말인 거죠. 이 학폭이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구도 안에서 학폭 가해자 편을 들은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닌 나의 친분 관계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해도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가 있어도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봐왔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거죠. 더 위험한 건 그들의 착각이에요. 그들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믿거든요. 나는 어느 편도 안 들어. 팩트만 볼 거야. 이리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팩트가 사실은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거죠. 여왕벌에게 유리한 사실만 보고요. 불리한 증거는 오해로 해석합니다. 참 이게 중립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이유는요. 자기 기만에 빠지기 때문이거든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방어하는 시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고 있어요. 편파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립을 가장하는 시녀는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오래, 더 교묘하게 방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안 느끼기 때문이에요. 중립시저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공정한 사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 이리 생각하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벌하고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결정적 차이는 있어요. 벌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여왕의 페로몬에 정할 수가 없어요. 화학신호가 일벌이 뇌를 직접 조종하죠.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녀로서 벌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벌집 밖을 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도 사회적 페로몬이 있습니다. 정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를 벌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게요. 도대체 왜 한국 사회는 이런 벌집 시스템이 많은 걸까요? 첫 번째로는 집단주의 문화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죠.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회사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우리는 소속감과 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데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벌집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위계문화가 강하죠. 나이, 학벌, 직급, 경력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지죠. 처음 만나서 관등성명으로 통성명 하잖아요. 회식 자리 앉는 순서부터 술 따르는 순서 이런 것도 암암리에 정해진 사회적 룰이 존재하잖아요. 위계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면서요. 여왕벌과 시녀벌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정보 불평등이 심합니다. 특히 교육 관련해서요.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입시 정보는 어떤지 뭐 이런 게 곧 권력이 되는 거죠. 엄마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 아니면은 서로 정보 공유 안 한다는 말은 들으셨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지, 학군이 어떠한지, 뭐 재개발이 언제 되는지, 뭐 이런 정보 자체가 곧 팀이잖아요.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여왕벌이 되기 쉬운 구조죠. 네 번째는요, 한국 사회 굉장히 불안하죠. 경쟁 치열하고 사회 안정망 취약합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전망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엄마들이 정보 많은 엄마한테 붙는 것도, 회사에서 파워가 센 선배한테 붙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문화적인 환경에서 벌집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나도 누군가의 시녀벌 혹은 여왕벌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시녀들이 왜 여왕벌을 끝까지 감싸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투자죠. 여왕벌에게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여왕벌이 무너지면 내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체성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자아의 외주화입니다. 내 삶이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만족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타인이 무너지게 되면 내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집단 체면입니다. 벌집 안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비판은 무조건적으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벌집 밖을 나가면 혼자가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또 벌집이 만들어지기 쉬운 구조죠. 집단주의 문화, 위계 문화, 정보 불평등, 불안사회, 이런 토양에서 벌집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벌집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벌은 선택권이 없지만 인간은 선택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벌집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집 밖은 좀 춥지요? 혼자니까요.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의 날개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나를 위해서만 붕붕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